예, 안녕하세요. 테마 41입니다. 이제 행정학의 학문으로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했던 게 이제 행정이었거든요. 행정 개념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게 왜 변했는가, 이걸 봤던 게 이제 위에 게 이제 행정이었어요. 또 행정은 되게 공공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정부가 독점했잖아요. 근데 실패하면서 이게 막 분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이런 논의까지 같이 왔던 겁니다. 이제는 행정이라는 개념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왜 연구할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학문적 성격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래야 뒤에 나올 행태론이든 생태론이든 체제론이든 이런 것에서 이런 용어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원래 과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이야.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이미 있고, 뉴턴 물리학처럼 우리는 제3자 시각에서 하나하나 관찰해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관주의 사조예요. 반면 주관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은 내 밖에 이미 존재하는 세계지만 사회현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객관적인 노량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의미를 이해한 노량진이 있는 건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객관주의는 사랑을 개념화시키고 수량화시켜요. 계량화시켜. 그래서 이거는 몇 점짜리 사랑이다. 전부 수량화 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랑을 구성 요소로 갈라가지고 측정 가능하게 바꾸거든요. 이걸 조작화 시킨다고 그래요. 반면 주관주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한 사랑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야. 이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정의를 했다는 게 나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진리들은 뭐 다른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아닐 수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이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 해방이야.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생각이란 말이야. 그치?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객관주의는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 제3자 시각에서 하나하나 관찰해가지고 검증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규칙이 이제 실증적으로 얻어진 거죠. 반면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주의는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주니까 만들어진 세계란 말이야. 그럼 너의 의미, 나의 의미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공유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라고 그래요. 됐죠? 어쨌든 객관적 세계가 존재한다면은 인간밖에 세상이 실지하는 거잖아. 반면에 주관적 세계라는 것은 내가 의미를 두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론, 유명론이라고 그러고요. 이미 존재한다면 밖에서 하나하나 검증해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귀납적으로 실증주의일 거고요. 반면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해야 될 거고. 이거는 그 세상이 내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 세계니까 결정돼 있는 거고. 여기는 내 의지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론이겠죠. 여기는 답 있는 세계니까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법칙일 거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린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세계라면 답 있는 세계니까 계층제나 전문가가 맞아요. 그치? 능력 있는 사람이 답을 짜서 내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규정과 절차를 미리 만드는 게 맞을 거고요. 반면에 이런 세계가 맞다면은 그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미리 짜면 안 되겠죠. 다 답이 다를 거니까. 결국 관료제가 맞다. 관료제가 틀렸다. 전문가 중심이다. 아니다. 고객 중심이다. 그치? 능률성이다. 아니다. 여긴 대응성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조를 갖고 있다면은 이 관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공 서비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이제 목적이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론이 목적이야. 사람을 연구한 학자들은 두 명일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생리 현상을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사람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좋게 고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기술성이겠죠. 사회연구도 마찬가지야. 사회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이론 만드는 게 사이언스 과학이야.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세상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규칙이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는 규칙 속에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 이론이 행태주의예요. 검증 가능한 사실만 연구해서 사실을 수량화시킨단 말이야. 그죠?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검증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야. 어디나 적용되는 이론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규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트는요. 얘는 문제 해결이야. 요 상황에서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문제가 있다는 건 바람직한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이상인 규범이 있어야 돼, 가치가. 바람직한 이상이 100점인데 현실이 50밖에 안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해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실용성이다, 처방성이라고 그래요. 원래 행정학은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였어요. 역관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실적주의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고전 행정학이죠. 행정이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서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게 고전 행정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 갔죠. 행태주의가. 근데 이런 행태주의가 60년대 미국 사회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 해결해야 되겠지. 근데 그 사회 문제가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였단 말이야. 이런 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온 게 후기 행태주의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론들은 처방성과 관련돼 있는데 처방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가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구나 진단할 수 있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방향이 나오잖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모든 이론들은 과학 아니면 처방인데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처방이론이에요. 응용학문이니까 원래 학부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대학원 과정에 있지. 응용학문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을 강조한 이론도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행태론이에요. 생태론도 있고 체제론도 있는데 어쨌든 과학성 이론보다는 기술성 이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왔죠. 똑같아요. 있는 세계를 그대로 설명하는 게 실증적이라면은 있어야 될 세계를 만드는 게 규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증은 사실과 관련돼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야. 저 친구는 지금 공부하고 있네. 저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네.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야. 됐지? 여기서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그래요. 반면에 규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상태야. 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당유라고 그래요. 가치를 연구하겠죠. 막 철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바람직한 상태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아트, 기술성 또는 실천이라고 그래요. 액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실증을 강조하는 게 누구였다? 행태주의였다면 이런 규범같이 강조하는 게 대표적인 게 후기 행태주의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있는데 현실로 그러지 못하니까 이 현실의 세계를 고쳐가지고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이제 목적이 될 거고, 그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사람을 연구할 때, 생물을 연구할 때 어떤 사람은 DNA를 연구해요. DNA 하나하나 이해하면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치? 이미 타고난다. DNA에 다 정해져 있다. 범죄자들은 이미 타고나는 거야. 얼굴이 관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DNA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런 세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범죄자야. 이런 세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거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야. 사회현상을 이루고 있는 제일 작은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지? 요 작은 것을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게 미시접근법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전체는 개체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환원주의라고 그러죠. 이러니까 부분만 이해하면은 전체가 이해된다는 거야. 대개 사회학에서는 사람을 연구한 학문들이 미시적이야. 행태론이라든지 내면적 의미 연구하는 현상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별적 경제 주체 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연구하는 미시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미시예요. 이러니까 세상은 사람들로 구성된 거지 사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개체만 있는 거니까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래. 반면에 거신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을 통째로 더 큰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속에서 행정의 의미를 이해해요. 사람을 볼 때도 사람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이랬지? 이러니까 부분은요. 부분이 더해진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부분 말고. 근데 이 플러스 알파를 증명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신비주의란 비판을 받아요. 어쨌든 사회는 개인들과 분리되어 있는 자기만의 독자성이 있잖아. 실제죠. 사회 실제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시접근법은 대개 환경이 들어와요. 환경 속에서 또는 맥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거니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론을 이제 만든 거야. 근데 이런 이론이 어디나 적용된다. 수학처럼. 이게 보편 법칙이야. 어디나 적용된 일반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행태주의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다음 미시경제학인 공공선택론, 그다음에 파슨지 AGIL, 그지? 파슨지 체제론 이걸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랬어. 리그스, 선진국, 후진국, 개도국을 다 비교해 가지고 어디나 적용되는 일반 이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 이론들이에요. 자, 근데 환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이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데 다른 상황에서 안 맞아요. 이게 생태론이 대표적이야. 문화론이라든지 상황론이야. 이걸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이론이 맞아요. 미국과는 안 맞아요. 한국에는 보편성이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가 보편성이 없잖아. 이걸 문화론이다, 상황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주관철학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개별 사례적이에요. 역시 같은 말 하겠지만 개별 사례적이라면은 고객 대응성이 더 중요할 거고 일반 법칙적이라면은 전문가의 규칙이나 절차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미 답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 결과 뭐가 나온다? 이제 어디나 적용된다는 게 보편성. 이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행정이론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치마킹이겠죠. 근데 이게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하나 보니까 그 나라의 상황이나 맥락, 문화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지? 이게 바로 역사, 문화, 맥락을 봐야 돼. 똑같은 정책이어도 그 나라 역사나 문화, 맥락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특수성이겠지. 개별 사례라고 봐도 되고, 중범위적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행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미국 행정학이 한국에 안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이론을 만드는 게 토착화 문제거든요. 되게 80년대 많이 주장됐어요. 토착화 문제가 한국적 행정학이니까. 어쨌든 이론의 적용 범위다. 모든 게 다 적용된다면은 보편성을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맥락도 봐야 되고 문화도 보자. 이걸 특수성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정리한다면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연구한 학자가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의미를 두고 만들어가는 세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객관론자들이고 주관론자들인데 우리 행정학에선 객관론, 주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론이란 답이 있으니까 계층제, 이제 관료제, 전문가 중심 이게 맞을 겁니다. 답이 존재하니까 먼저 규칙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주관주의는 그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와 해방이다. 유명론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게 없어. 내가 의미를 두고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편적 실체가 있다면은 여기는 공유하는 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이론이 목적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대표적 이론이 행태주의예요. 사이언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아트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런 규범적 방향이 필요해요. 바람직한 상태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현상을 진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상태와 현상과의 갭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게 실증적이겠지. 하나하나 경험하는 게 경험주의고 경험을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잖아. 그러면 규칙을 알고 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실증이 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연구하는 게 미시론이고 큰 틀 속에서 그 작은 것의 의미를 보는 게 거시론이에요. 인물을 하나하나 연구한다면 미시론일 거고 그 환경 맥락 속에서 그 인물의 의미를 본다면은 거시론일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그 결과 어디나 적용된 일반 이론인지 어느 문화나 어느 상황에서 맞는 중범 이론인지 아니면 완전히 개별 사례 이론인지 일반 이론이 맞다면은 벤치마킹 가능합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 나라의 문화나 맥락을 고려해 줘야 돼요.
됐지? 이건 이론의 적용 범위고 토착화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학 학문 성격의 기초 파트예요. 감사합니다.